2024년 10월 서울 종로구 북향각 새벽 4시 68세 한명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을 쥐었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40년간 매일 잡던 칼인데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였지? 도마의 무, 하얀 물을 보고 있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얀 거, 국에 넣는 거. 주방 보조 직원 미자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상했어요. 레시피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간장 비율, 잡채당면 삶는 시간, 갈비찜 양념 순서. 40년간 눈 감고도 할 수 있던 일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어요.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였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북향각 2층 사무실. 엄마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 큰딸 지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고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급격히 악화될 거래. 둘째 아들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식당은 어떡하고? 막내 승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건물주가 이 자리 노리고 있잖아. 권리금 포함하면 15억은 받을 수 있어. 15억을 셋이 나누면 5억씩. 세 남매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요양원 가시면 월 500만 원 정도 들 거야. 우리가 나눠서 내면 되고. 그럼 식당은 정리하는 게 맞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식당이 엄마 인생 전부인데. 승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치매 진행되면 어차피 못 알아볼 거야. 그 전에 처리하는 게 나아. 그래도 누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식당 물려받아서 뭐해. 우리 할 줄도 모르는데. 지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엄마의 요리를 먹고 자랐지만 만드는 법은 배우지 않았어요. 배울 생각도 없었죠. 같은 날 밤 10시 명숙의 방. 승우가 몰래 엄마 방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권리증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서랍을 뒤지다가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표지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새 아이에게. 하지만 그냥 레시피가 아니었어요. 지혜가 좋아하는 잡채. 1983년 3월 지혜 5살 생일, 아이가 처음으로. 펼쳐보니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라고 말했다. 그날 레시피를 기록해 놓았다. 당면 4분 삶기, 시금치는 데쳐서 물기 꼭 짜기, 간장 3스푼. 민호가 아플 때 끓여준 닭죽. 1989년 겨울 민호가 폐렴에 걸렸다.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약만 먹였다. 3일간 닭죽만 끓여 먹였다. 다행히 열이 내렸다. 닭 한 마리 물 2리터, 약한 불 2시간. 승우가 유일하게 먹던 김치볶음밥. 1995년 승우가 편식이 심해서 걱정했다. 김치볶음밥만 먹었다. 그래서 매일 다르게 만들어줬다. 참치 넣기, 햄 넣기, 새우 넣기. 승우야, 잘 먹어줘서 고마웠어. 승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79년 겨울 두만강을 건넜다. 승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북한 평양 옥류관 요리사였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평양 옥류관에서 일했다. 당시 조선 최고의 식당이었고 나는 21살의 젊은 요리사였다. 1979년 12월 24일 탈북. 남편이 정치범으로 몰렸다. 나도 곧 잡힐 것이었다.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두만강을 건넜다. 얼음물이 배까지 차올랐다. 죽는 줄 알았다. 1980년 1월 중국 영길에서 지혜를 낳다. 이름도 모르는 중국 아줌마가 도와줬다. 산후조리도 못했다. 아기를 업고 일주일 만에 다시 도망쳤다. 1980년 5월 서울 도착. 하나원에서 6개월 교육을 받고 그동안 지혜는 보육원에 맡겼다. 매일 밤 울었다. 1981년 첫 식당 주방 보조로 취직했다. 월급 30만 원. 지하 단칸방 월세 15만 원 내고 나머지로 분유 사고 기저귀 샀다. 1983년 재혼을 했다. 한시성을 가진 남자를 만났다. 착한 사람이었다. 지혜를 친딸처럼 아꼈고 민호가 태어났다. 1987년 남편 사망했다. 교통사고였는데 보험도 없었다. 그때 나는 승우를 임신한 지 8개월이었다.
또다시 승우를 혼자 낳았다. 1990년 북향각 개업. 은행에서 대출 3천만 원을 받고 다 갚는데 15년 걸렸다. 매일 하루 18시간 일했다. 그때 아이들은 식당 한 구석에서 숙제했다. 승우는 책장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2024년 10월 내가 기억하는 동안 치매가 왔다. 의사가 말했다. 2년 안에 아이들 얼굴도 못 알아볼 거라고. 그 전에 이것만은 남기고 싶다. 지혜야, 너는 5살 때 엄마 잡채를 먹고 처음 웃었어. 그때 엄마는 생각했어. 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구나. 민호야, 내가 폐렴 걸렸을 때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닭죽만 끓여 먹였어. 내가 나아서 정말 고마웠어. 승우야, 넌 편식이 심했지. 김치볶음밥만 먹어서 엄마가 매일 다르게 만들어줬어. 그래도 잘 먹어줘서 고마웠어.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숨기고 살았어. 너희가 차별받을까봐. 하지만 이제 말하고 싶어. 엄마는 평양 옥류관 요리사였어. 최고의 요리사였어. 두만강을 건너서 너희를 낳았어. 너희는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들이야. 식당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다만 이것만 기억해줘. 엄마의 손맛은 사랑이었어.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기도였어. 잊지 마.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어. 다음 날 아침 북향각 주방. 승우가 노트를 들고 형과 누나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 지혜가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지혜가 좋아하는 잡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자기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읽었어요. 민호가 아플 때 세 남매가 말없이 노트를 읽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지혜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몰랐어. 엄마가 탈북자인 줄.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그냥 엄마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만 알았지. 승우가 책을 덮었어요. 우리 어제 뭐라고 했지? 식당 팔자고. 5억씩 나눠 갖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잡채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 나는 닭죽. 나는 김치볶음밥.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식당 안 팔까? 엄마 레시피를 배우자. 우리가 이어가는 거야. 하지만 민호가 현실을 지적했어요. 근데 우리 요리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해?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들어왔어요. 너희들 왜 다 모여있니? 세 남매가 얼어붙었습니다. 10월 20일 새벽 5시. 손을 이렇게 모아야 돼. 칼날이 손가락을 안 다치게. 명숙이 지혜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이렇게? 그래, 잘했어. 지혜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한테 요리를 배우고 있었어요. 옆에서 민호가 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부위를 어떻게 발라내요? 날개는 이렇게. 아, 잠깐 이게 뭐였지?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닭 날개요, 엄마. 아, 맞다. 닭 날개.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다급하게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엄마 모든 걸 기록해야 해. 지금 안 하면 다 잊어버리실 거야. 한 달간의 기록. 매일 새벽 세 남매는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1주차 기본 손질법, 칼질, 불 조절. 2주차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3주차 불고기, 갈비찜, 잡채. 4주차 엄마의 시그니처 평양냉면, 어복쟁반.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명숙의 기억은 흐려졌습니다. 이게 뭐 넣는 거였지? 간장이요, 엄마? 아, 간장. 그치. 그런데 얼마나? 3스푼이요. 맞아. 그랬었나?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11월 25일 명숙의 69세 생일. 엄마, 오늘은 엄마가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세 남매가 주방을 차지했습니다. 지혜가 잡채를 만들었어요. 한 달간 배운 대로. 민호가 닭죽을 끓였습니다. 엄마 레시피 그대로. 승우가 김치볶음밥을 볶았어요. 40년 전 어린 승우가 먹던 그 맛. 다 됐다. 명숙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세 그릇이 놓였어요. 명숙이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잡채.
이건 내가 만든 맛이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내가 만들었니? 네,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요. 닭죽 한 숟가락. 민호야, 내가 아팠을 때 생각난다. 저도요, 엄마. 그때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김치볶음밥. 승우야, 넌 이것만 먹었었지? 이제는 다 먹어요, 엄마. 엄마 음식은 다요. 네 명이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 고마워. 엄마 레시피를 배워줘서. 엄마, 우리가 고마워요. 이렇게 키워주셔서. 북한에서 왔다는 거 놀랐지? 지혜가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아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승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식당 안 팔아요. 우리가 이어갈게요. 엄마의 손맛을. 명숙이 새 아이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2년 후 2026년 11월 북향각 식당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북향각 엄마의 손맛. 입구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생겼어요. 명숙의 노트가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1979년 겨울 두만강을 건넜다. 새 아이를 위해 40년간 요리했다. 한 숟가락에 사랑을 담았다. 주방에서는 지혜가 잡채를 볶고 있었어요. 민호가 닭죽을 끓이고 있었고 승우가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맛이 전 사장님 맛이랑 똑같네요. 지혜가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께 배웠거든요. 2년 전에.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지금은 같은 시각 요양원. 명숙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세가 된 그녀는 이제 많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아이들 이름도 가끔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세 남매가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엄마, 우리가 만든 거예요. 명숙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잡채, 닭죽, 김치볶음밥.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이건 내 맛이네. 명숙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너희가 만들었니? 네,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요. 명숙이 새 아이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너희는 내 아이들이지? 네, 엄마. 엄마가 사랑했던. 우리도 사랑해요, 엄마. 명숙이 다시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을 보는 순간 무언가 떠올랐어요. 1983년 지혜가 5살. 엄마 기억하세요? 잡채를 먹고 웃었어. 명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이름은 잊어도 맛은 기억했습니다. 한 숟가락의 기억이 가족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어요. 3년 후 2027년 북향각 5주년 새 경영 3주년. 식당은 예약이 2달 밀렸습니다. 엄마의 손맛이라고 입소문을 탔어요. 하지만 새 남매는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지킨 이 자리, 이대로가 좋아요. 식당 한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어요. 북향각 요리교실. 매주 토요일 세 남매가 무료로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수강생은 특별했어요. 탈북민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고향 음식을 잊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지혜가 그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 엄마처럼요. 한 숟가락에 사랑을 담아서. 같은 날 저녁 요양원. 명숙은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 세 남매가 가져오는 도시락만은 반응했어요. 맛있어. 이름도 얼굴도 기억도 사라졌지만 맛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뜰 때마다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차가운 두만강. 작은 아기. 새벽 주방. 아이들의 웃음. 행복했어. 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세 남매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요, 엄마 덕분에. 한명숙은 2028년 봄 7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레시피 노트는 지금도 북향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 남매는 매년 엄마 생일마다 새로운 탈북민 어머니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요리하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손맛이 자식들의 기억이 될 것이라고. 한 숟가락의 사랑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고. 북향각 주방. 지혜의 딸이 할머니의 노트를 읽고 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북한에서 오셨어? 그래. 대단하시다. 나도 요리 배울래. 지혜가 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 엄마가 가르쳐 줄게.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럼 나는 나중에 내 아이한테? 그렇지.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한 숟가락씩. 할머니의 노트 마지막 장. 사랑은 맛으로 기억된다. 잊지 마라. 한 숟가락의 정성이 한 생을 살린다.